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풀이 조선시대 네 번째입니다. 17회와 18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7회입니다. 지도의 행정구역이 성립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보면 이렇게 팔도로 되어 있죠.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팔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팔도는 조선 태종 때 정해지죠. 그래서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 이것은 고려시대죠. 해당사항 없죠.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맞죠? 그리고 고려시대는 안찰사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방과는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그래서 상피제죠. 서로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상피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을 통제했다. 이것은 신라시대 이야기죠. 고려로 오면 긴 제도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들어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종에 의해 등용된 그는 유교적인 도덕 국가의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정몽주와 김종직의 문묘 종사를 주장하였고 현량과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인재를 등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암조광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인을 몰아내는 기사황국 이건 누구죠? 이것은 숙종 때 이야기죠. 이건 중종 때 이야기고 틀렸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전에 김일손에 대한 해당사항, 김일손에 해당되죠. 그래서 틀렸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을 쌓았다. 맞고, 도교 의식을 담당한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맞고, 그래서 득과 리을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조 정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충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이조 전랑의 천대 문제죠. 천대. 추천하는 천대 문제입니다. 천대권이죠. 후임자를 대신 추천하는 것을 천대권입니다. 천대입니다. 심충겸은 인순 왕후의 동생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동서분당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조 때 동서분당,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을사사화 이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향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만약 야권이 상을 당하면 초상 때에는 사화는 재물을 담당한 사람 총무쯤 되겠죠. 약정에게, 약정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약정에게 고하여 마포 세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동약은 쌀 5대, 빈가마니 석장식을 내어 장례를 둔다. 또 치전 때에는, 치전, 이거 드릴 전자죠. 드릴 전자. 그래서 이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때에는 사화가 보관하던 면포 5필, 쌀 10마를 부장을 갖추어, 부장은, 장부죠. 부장을 갖추어 함께 보낸다. 장사를 지낼 때에는 각각 건장한 종 1명을 보내되 사흘치 식량을 쌓아가지고 가서 일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향약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공동노동 작업 공동체였다. 이거는 두레라든가 또는 그것도 향도도 해당이 되겠죠. 지방,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이야기죠. 않는 것은 1번이 아니죠. 지방 농민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율곡 2 등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지방의 사족이 주로 직임에 임명되었다.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다.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은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다. 가다를 일어날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는 동래성 전투. 이건 초기에 일어나죠.
노량해제는 정유재란 때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이제 전사하죠. 그 다음에 평양성 전투, 93년, 이거 평양성 전투 이후에 휴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와 다, 나, 이렇게 되겠죠. 가, 다, 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지금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어 들이대 1결당 8말씩 거두어. 자, 1결당 8마을은 봄, 가을로 거두기 때문에 둘 다 합치면 16마리 되죠. 근데 우리는 흔히 대동법은 1결당 12말로 알고 있죠. 예, 초기에는 16마리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현종과 효종 그렇게 그 무렵이 되면 이제 12말로 내려갔죠. 본청에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본청은 당시 곡물의 가격을 보고 넉넉히 값을 쳐서 공인에게 지급하고, 공인이죠. 공인. 이 넉넉하게 값을 쳐준다는 것은 바로 공가를 이야기하죠. 때맞춰 구입하도록 하여 물가를 올리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례 거둘 때마다 한 말씩 빼서 해당 거울에 지급하고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하십시오.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광해군 일기 때 대동법을 이야기하죠. 대동법이라는 것은 대체로 갖게 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갖게 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전에 공납에서는 지역 특산물마다, 즉 지역마다 뭐 다 달랐죠. 그 하나로 똑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게 대동입니다. 하나로 똑같이 한다. 뭘로? 예,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똑같이 한다. 대체로 똑같이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산지와 같이 쌀 생산량이 부족한 것은 포나 또는 전으로도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동은 대체로 갖게 한다는 것. 자, 따라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선해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 제도라는 것은 모든 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 이 말이죠. 제도. 박납의 폐단, 즉 공납의 폐단인 박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맞고, 지주에게 한 결당 이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 이것은 균역법으로 인해서 부정한 균역법이죠. 균역법. 역을 두 필씩 내든 두 필씩 내든 군포를 한 필로 줄이면서 거기 부족분을 한 결당 쌀 2말 1결 장미죠. 한 결당 한 결을 장미에서 1결 장미에서 이것을 흔히 결작이라 하죠. 한 결당 쌀로 환산해서 이것을 얼마? 2말씩 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균역법에 대한 이야기.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것을 전결세화라 그러죠. 전결세로 바뀌었다. 전결세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균역법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중종 23년 10월 10일 딸들에게 작성하여 준 유서했죠. 억달에게 노비와 전답도 많이 주었으며 천첩자식으로 봉사하는 것도, 봉사 제사를 모시는 것이 봉사죠.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사도 알기 힘들다. 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고륙으로 정리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노비와 전답을 혈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 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만일 불초한 자가 마음을 나쁘게 써서 분쟁하는 기미가 있거든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가에 고하여 바로 잡아라. 제주, 진사, 송, 암묵에 그 다음에 수결은 사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혼인풍습에서 시집살이가 보편화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 없음.
자녀에게 재산을 균분 상속하는 일이 많았다. 맞죠? 부계 중심의 유교적 종법 질서가 확고해졌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일이 널리 행해졌다. 윤회봉사라 그러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대화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이첨, 박건 등 간사 무리들이 실록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폐조 때에 만들어진 실록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폐조는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죠. 근데 여기 선조실록을 수정에 착수하시오 하니까 광해군 바로 앞에 선조대왕, 선조를 그 다음 왕인 광해군 때, 뭐 나중에 폐조가 됐지만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편찬하죠. 근데 인조 때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조실록을 수정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수정한 선조실록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인조다 이 말이죠. 광해군 다음에 인조. 자, 인조 허준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했다. 이것은 광해군 때죠. 왕의 친위부대인 장룡룡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정조. 서인이 권력을 잡고 친명정책을 주장했다.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주동이 돼서 인조반정을 일으켰죠. 그리고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서 친명정책을 주장했다. 친명배금 정책을 쓴 겁니다. 맞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난했다. 인조반정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논공 행상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죠. 정답은 5번. 다음 주제에 대한 모든 발표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에 활동한 주요 인물 됐죠. 일모듬 송시열,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언제 숙종 때 죽죠.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은 17세기 인물이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재우 동학을 창시한 교조 1860년이죠. 1860년. 김정희 금속학의 대가이자 명필, 이거 마찬가지 19세기. 홍경래 차별에 항거한 봉기군 지도자 1811년에 홍경래 날이 일어나죠. 임상옥 인삼무역으로 거부가 된 상인 마찬가지 19세기. 그래서 정답은 17세기 인물인 송시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줄 그은 기억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맞죠.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궁궐은 태종 때 창건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이 거처한 곳입니다. 일단 경복궁은 아니겠네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버리니까.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후에 재건과 중건 과정을 거치며 정조 때에는 후원의 부용지. 자, 이 부용지가 나오면 이거는 창덕궁이 되는 거죠. 중심으로 부영종, 주합루가 여기가 이제 규장각이 있는 자리죠. 서향각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순종이 여생을 보낸 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궁궐은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몇 부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 자, 영업, 길이길이 농사 지었고 살 수 있는 토지 영업전을 만들어주되 당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토가 많은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100결, 1000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곽우록이라고 했습니다. 곽우록은 누구의 저술이죠? 예. 곽우록은 성호 이익의 저서죠. 곽우. 록. 곽이라는 것은 콩깍지라는 뜻이고 근심의 우라는 것은 근심이라는 뜻이죠. 콩깍지처럼 하찮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호이익의 글, 영업전이 나오면 바로 성호이익,
그래서 성호이익에 대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정복, 이중환 등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예, 성호이익의 제자죠. 상공업 진흥을 위하여 화폐 유통을 강조했다. 성호이익은 화폐 유통을 반대한 사람이죠. 사회의 폐단을 6가지 조음으로 규정하여 비판했다. 육두라 그랬죠. 조음.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임꺽정, 장길상, 홍길동을 들었다. 붕당의 폐해를 지적하고 사농합일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화폐 유통을 강조한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을 하기도 하는데 세족, 명가의 후손인 뭐는 자자손손 영원히 금고시켜버리니 금고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고 놔버린 것이 금고죠.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하가 되었어도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멀어지고 자식이 되었어도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부자여 일린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버리고 먼 일가부치를 양자로 삼으니 인륜을 파괴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김이 너무도 심합니다. 규사라고 했습니다. 서얼에 대한 문제죠. 서얼. 규는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해바라기 규. 사는 역사. 같은 한 줄기에서 나왔지만은 격까지 나온 것도 어차피 태양을 보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얼에 대한 이야기, 성리학적 명분에 의해 차별받았다. 신분 해방을 위해 형평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백정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맞죠? 서얼. 각 관하에 차출되어 일정한 기간 노역에 종사했다. 이것은 외건오비가 되겠죠. 외건오비.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기읍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를 처음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경들은 이 책을 널리 보고하여 생산을 늘리는 데 힘쓰시오. 우리 풍토에 맞는 최초의 농서죠. 세종 때 농사직설이 되겠죠. 그 전에 고려 말에 들어온 것은 농상지변은 원나라의 농법서죠. 모내기의 확산으로 광적이 나타났다. 이건 조선전기 이야기죠. 이건 후기 이야기.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도 조선 후기. 전국의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도 조선 후기. 전세액이 풍흉에 따라 구둔급으로 차등 부과되었다. 이것은 연등구둔법, 세종 때 이야기죠. 강경, 원산 등이 전국적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상황. 그래서 정답은 4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중요한 나랏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세선이 세선입니다. 세를 운반하는 선, 그죠? 조운선이 되겠죠. 조운선, 조운선이 서해의 안흥양에 이르면 물이 얕아서 돌에 부딪혀 부서지니 이곳은 호소바다에서 배가 지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포구에 창고를 설치하여 다른 배로 옮겨 싣는다면 파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가 무슨 창고죠? 조창입니다. 조창. 이 조세 조자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운에 관한 이야기죠. 조운. 신의 통공으로 배지되었다. 통공이 뭐죠? 신해년 1791년이죠. 1791년 정조 때죠. 신의 통공하면 통은 통하다, 길을 터주다 이 말이죠. 뭘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 그래서 함께 장사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통공입니다. 따라서 금난정권에 의해서 상행위를 자유로운 장사를 할 수 없었던 난전에게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따라서 이게 조운하고는 상관이 없죠. 조선시대부터 제도화되었다. 이 조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죠. 세곡 운반이 주된 목적이었다. 맞죠? 중개업과 숙박업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주로 여각과 그 다음에 객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경시서가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것은 시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생진과, 문과, 무과, 잡과. 1. 광무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과거시대가 폐지돼서는 가보개혁되죠. 광무개혁대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1번은 아니네요. 문과급제자는 홍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진과 소과급제자는 100표를 받았죠. 잡과는 해당 강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맞고, 증강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맞고, 소과 합격자에게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효원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이겸은 그가 윤원영의 문격이었다고 하여 반대했다. 그 후에 심춘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청구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했다. 이때 양쪽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였다. 이거 뭐죠? 동서분당에 대한 이야기. 1번이네요. 1번. 조광조의 견의로 혈량과가 실시되었다. 해당 사항 없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하였다. 을사사화 왕권 강화를 위하여 탕평책이 실시되었다. 영조 때 이야기.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 권력을 득점하였다. 조선 후기 순조 때부터 세도 정치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밑줄 그은 그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양력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양력은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이겠죠. 군역인데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을 양력이라 하는데, 이때는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은 바로 군포를 이야기하죠. 군포. 군포는 두 필이죠. 두 필. 자, 이 두 필을 절반으로 줄여라. 즉 한 필로 줄여라 이 말이죠. 왕이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호포, 집집마다 부과하는 포. 결포, 토지 결세에 따라서 부과하는 포.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니 이 말이죠. 한 필. 뭐 이것저것 따질 것이 무조건 한 필. 경들은 한 필을 줄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책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고종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토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동법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토지 한 결당 2마리의 결장미를 거뒀다. 맞죠? 1결장미, 이것을 결작이라고 하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밤 군감포를 부과했다도 맞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은 5번. 네. 다음 사상과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것은 산수의 형세와 방위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의 기능화복에 영향을 주므로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문지리학적 학설이다. 삼국시대 때 도입되어 신라 말기 도성국사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고려시대 이후 널리 유행하였다. 이것은 풍수죠.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조선 후기 산송이죠. 산송. 이때 산은 그냥 임야가 아니고 산소라는 뜻입니다. 산소. 따라서 산송은 산소, 무덤에 관한 소송이 산송입니다. 당연히 풍수지리설이 관계 있는 거죠. 고려시대 연등회 개최의 목적이었다. 이것은 불교죠. 비보사찰의 건립에 이론적 근거가 됐다. 이것도 풍수지리죠.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은 유학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읍과 디귿이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689년 1월 숙종은 낳은 지 2달 된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고자 했다. 송시열이 시기상조라 하며 반대하자 관작을 삭탈하고 문에 출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인들이 파직되고 남인계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 뭐죠? 기사황국이죠. 기사황국. 자, 한국 숙종 때 한국 정치의 시기와 세력과의 물리는 것을 살펴보면 남서, 경기가 즉위 때는 남인, 갑인 예송 때 승리한 남인이 즉위 때 권력을 잡죠. 경신왕국에서는 서인, 기사왕국에서는 남인, 갑술왕국에서는 서인, 이때 세자 정호 문제가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사왕국 1694년 3월 남인계열 대신들이 옥사를 일으키자 숙종은 남인 대신들의 관작을 삭탈하고 서인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후 폐위되어 사가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 인현왕후 복위 문제와 관련돼서 또 황국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갑술한국. 이때 서인들이 집권을 합니다. 자, 이 황국에 대해서 예송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예송은 이때는 아니죠. 예송은 그 전에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리고 효정비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 문제 해당 사항 없고, 외척의 정치 개입을 배제시켰다.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살인과 훈구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사화와 관련되는 거고,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추진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밑줄 그은 이들의 본거지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장사의 기본을 배우고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진출하여 송방을 개설했다. 송방을 개설했다니까요. 송은 송악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이 송악이라는 것은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개성상인, 즉 다가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과 관련된 사회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예언사상의 대두 정감로, 그 다음에 선우사 도소람의 마애불 가슴에 있는 묻어 있는 것이 숨겨놓은 것을 꺼내면 한양이 병고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자,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하였다. 맞죠? 조선 후기 상황이죠. 특히 순주 때부터의 세도 정치기죠. 탐광은 오리의 행포가 심해졌다. 각지에서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군역의 여역으로 대립이 성행하였다. 대립 다음에 대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적 수포제, 따라서 이것은 조선 전기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해당사항 없음. 수해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도 해당사항 있죠. 정답은 4번이 되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의 주한군사 조직인 오위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게 참패하자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왜란 중에 새로운 주한군사 조직으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훈련도감에 대한 것,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이건 임진왜란 때, 이거는 나중이죠.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된 거는 훈련도감이 아니죠. 그 다음,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이것은 소고군 같은 것이 되겠죠. 포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변제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풍계를 받았으나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 보수를 받은
직업군인이죠. 양인 개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봉으로 구성되었다. 지원제도에 의해서 한 거죠. 모병이죠, 모병.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로 오랑캐를 몰아내려면 중화의 율법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 풍속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인이 10가지를 하면 우리는 100가지를 하여 먼저 우리 백성을 이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서 넉넉히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격파할 수 있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볼만한 거 중국 뭐 풀고 있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이런 준비를 다 해놓고 큰 소리 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안 박지원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열하일기 연경에 갔다 온 연안 박지원은 이것저것 많이 받겠죠. 수레의 편리함도 받고 선박의 편리함도 받고 노론 가문 출신으로 연행사를 따라 천에 다녀왔다. 박규수, 오경석 등의 통상 계화론에 영향을 주었다.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화폐 사용을 반대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고 화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양반전 등에서 양반 문불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밑줄 그은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족제도 변화, 양난 이후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렀지만 요즘은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3일 정도 머물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맞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죠. 자, 이거 조선 후기 상황. 재산 상속에서 장자우대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내게 됐다. 이건 아니죠. 조선 전기이죠.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맞고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수대로 족보에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아니죠. 조선 전기 또는 고려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있는 2번이 되죠. 2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주성에서 광군에 패하고 곽산, 선천, 가산, 정주성, 박천 뭐 이렇게 있죠. 반란군이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다 이 말이죠. 여기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홍경래난이 되겠죠. 1811년 홍경래난이 됩니다. 통학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거랑 상관없죠. 통학사상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이것은 1894년도에 와야 되겠죠. 신은 상공업 세력이 성장하였다도 맞고 일본이 틀렸네요. 예. 세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도 맞고 몰락 농민들이 광산으로 모여들었다도 맞고 서북인의 관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었다도 맞고 따라서 아닌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4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조되어 조선 말까지 사용되는 화폐로 실록 등 여러 기록에서 동전이라 하였으며 엽전이라 불리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죠. 자, 1번은 건원중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고려 성종 때 최초로 사용된 철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대조선 개국 49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87년이 됩니다. 그때 사용된 거고 이거 상평통보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 때 발행된 동전이고 화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동이전은 고종 때 사용된 화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17회, 18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9회, 20회로 넘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